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읽겠습니다. 남과 북은 9월 7일, 8일 양 이틀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접촉은 지난 8.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 첫 만남이자 이산가족들의 영혼을 풀어드리기 위한 인도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남북한 모두 진지한 자세로 접촉에 임하였습니다. 접촉에서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상봉 정례와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반면에 북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실무적 논의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남북은 전체 회의와 총 11차례의 수석 대표 접촉을 통해서 문안에 합의하고 종결 회의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15일까지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10월 5일 생사 확인 회보서를 그리고 10월 8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측 생사 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상봉 방식이나 선발대 파견 등 실무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남과 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당면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차기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 SBS 안정식 기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장시간 회담하신 주요 이유가 회담이 길어진 주요 이유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사 확인이나 서신교환 같은 이산가족 문제 이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주로 길어지신 것인지, 요거 말고 또 다른 좀 회담이 길어진 다른 쟁점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연결된 질문일 텐데. 이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에 제시한 시기하고 그쪽이 처음 제시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저희가 한 거의 24시간 정도 평화집에서 같이 있었는데요. 이번 그 협의에서는 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8.25 합의에서 이산가족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봉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 어제 실무 접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 문제죠.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게 토의를 했는데, 북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이번에 회담에 나온 대표단이 실무 대표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도 있는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적십자 본회담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이번에 그 8.25 합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부세에 담자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
가족을 제한한 시기는 우리 측은 가급적 이번 그 상봉이 추석 계획 이상 가족 상봉이라는 취지인 만큼 가급적 빨리 할 것을 제의했고, 북측은 이제 이 추석 연휴도 있고 또 북측 내부의 행사도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좀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해서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연결된 그리고 가급적 빨리 우리가 하자고 해서 제안한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신가요? 뭐 지나간 날짜 굳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10일 전으로 비하면 크게 틀리진 않은 거죠? 전도 있고 후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김민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수해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없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인 상봉 정례화, 이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체계나 오이사 조치 해제와 연계하고 나왔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와 연결돼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네, 중앙대일리 강진규 기자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항공사에 한해서는 한두 명의 가족이 동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동행이 불가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예전에 있었던 상봉과는 좀 다른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방문단, 상봉단에서 우리 측 이산가족이 북측 이산가족을 만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면 북측 이산가족이 한 3명에서 5명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측 이산가족이 1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이산가족이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의 이산가족이라면 한 50명 정도 내외에 가족들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산가족으로 상봉을 하게 되면 80대, 90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반가족 없이는 가기 어렵다는 것들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북측도 동의를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최소한 한 분이나 두 분이 와서 상봉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동반가족이 한 50명이 갔다면 다음 이산가족 상봉에는 우리 가족 100명에 대해서 동반가족이 한 150명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동반가족이 약간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상봉 방식은 변함이 없고요. 동반가족 가족 동반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전주진 기자라고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이 합의된 일자를 보면 이제 최종 명단 교환이 10월 8일입니다. 노동당 창건이 딱 이틀 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합의 과정에 있어서 모종의 언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상 우리가 이 10월 10일 이후에도 이 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모종의 분위기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 그 명단 교환을 10월 8일로 정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북이나 남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가족을 찾고, 또 이제 그분들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파악하고 명단 교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북측에 있는 특정 행사나 할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매주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